말씀 잘 들었을 거라 믿고 계속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필라테스 기구 구입한 적 있죠? 필라테스 기구, 운동기구 같은 것들 구입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거가 청와대 그 관저 내에 있다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네. 그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네, 그 피청구인의 운동을 지도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운동을 지도했습니까? 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장소가 왜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건가요? 청와대 관저 내에 어디에 운동시설이 있다, 이게 개인적인 건가요? 재판장님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공간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뭐 관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 자체가 어떤 특정해서 네, 위치가 확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어느 정도의 지금 뭐 관저 아닌지 관저의 관저 몇 층인지 뭐 이런 그것만- 정도는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관저 내부입니다. 관저 내부입니까? 네. 자, 그러면 그 관저 내부가 취임 직후에 열흘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이제 사방이 거울로 된 방으로 바뀌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사방이 거울이 아닙니까? 뭐가 아닌 건가요? 아니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거울에 대해 어떻게 언론에 나왔는지를. 그 조리장 인터뷰 본 적 없습니까? 아, 봤습니다. 예, 거기에서 조리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피청구인이 취임한 직후부터 네, 인테리어 공사를 열흘 동안 해서 네. 사방이 그 그 유리로 된 내용은 방으로 제가 못 봤습니다. 식사 관련해서만 네.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내 체육관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아,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 조리장이 허위 진술한 건가요, 그러면? 허위 진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언론 오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32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증인의 업무에 대통령의 의상을 가져오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대통령의 의상을 가져오는 업무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증인은 그때 누구 지시를 받고 외부로 나가서 대통령의 의상을 가져오는 일을 한 겁니까? 누구 지시를 받았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의상실의 위치를 알고 갔었고 그 이후에는 의상실 직원과 통화를 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자, 처음에 의상실의 위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상급 비서관입니까? 아니면 피청구인입니까? 아니면 최순실입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까? 말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했는지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피청구인은 의상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피청구인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보질 않아서. 그럼 피청구인이 알려준 적은 없겠네요. 위치를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지를 않아서. 자, 피청구인이 의상실이 거기 있으니까 옷 가져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고, 피청구인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의상실의 위치를 피청구인도 알 건데, 자, 한 번이라도 의상실의 위치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위치는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피청구인이 아닌 상급 비서관 또는 그 최순실 씨가 위치를 처음에 알려줬다고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 대통령이 그 뭐 해외 순방 등 일정 때 네. 옷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가져와라라는 거는 피청구인이 직접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의상실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일정이 나오면 네. 그냥 의뢰껏 그냥 의상실 직원하고 통해서 아니 초에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의상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직원과 했지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관저로 들어와서
그 의상이 뭐 어떤 색깔이고 이런 거를 그거는 잘 해줬다는 모르겠 얘기인가요? 색깔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업무를 최순실 씨가 의상 업무에 대한 의상 거를 업무에 봤을 대해서. 때 예, 도와준 걸로 기억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도와줬었습니까? 제가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요. 초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몇 번이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증인이 그 의상실 직원하고 이제 그 접촉을 해서 뭐 의상 뭐 이렇게 받으러 이렇게 예.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접촉한 의상실 직원은 누구예요? 거기 직원입니다. 근데 그 직원 이름이 뭐니? 이름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자, 그 직원 중에 고영태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고영태로부터 연락 주고받은 적 없어요? 예, 모릅니다. 자, 저는. 고영태는 자,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로는 네, 피청구인의 신체 사이즈를 네. 우리 증인으로부터 네. 연락을 받아서 제가 연락한 옷을 제작을 적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영태의 진술도 허위 진술입니까?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건 고영태- 제가 알지 못하든 제가 어떻게 자, 고영태와 실수를- 통화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고영태라는 사람 모릅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고영태 전화번호도 모르나요? 예, 모릅니다. 모른다고 했습니까? 예, 전화번호 모릅니다. 35항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재판장님께서 처음에 모두에서 오늘 정의신문의 방향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소추 사실과 관련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문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7항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 동안에 도대체 저희는 어느 소추 사실과 관계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 지금 중단을 시켜서 더 지금 그래 되니까 예. 오히려 지금 다음 단계 나가기 위한 지금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문하시고 추궁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습니다. 예. 특히 의견 묻는 거는 좀 예? 자제를 하셔서 이거는 지금 소추 사유가 예. 그 최순실 등 사인에 의한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법치주의 등의 훼손 부분과 관련된 전제 사실을 묻는 겁니다. 예. 그런 소추 이해가 사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소추 사실 어디에 소추 사유와 소추 예, 예, 사유에 예. 대해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만 자제해 주시고 예. 신문을 속히 진행해 주시죠. 예. 자, 그 증인 뭐 인용을 하지 말라니까 기억으로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TV조선 보도에 증인하고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신사동 의상실에 이렇게 고정된 CCTV에 촬영된 거 보신 적 있죠? 네. 예. 그때 누구 연락받고 그 의상실로 갔었습니까? 그거는 의상실 직원과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최순실 씨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가니까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상실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그 신사동에 있는 그 의상실에 갔더니 그 의상실에서 최순실을 자주 봤습니까? 자주는 아닙니다. 몇 번은 봤습니다. 몇 번은 봤습니까? 네. 자, 그때 그 증인은 의상실에서 최순실을 만나서 네. 피청구인이 해외 순방 때 입을 의상을 최순실 씨가 골라주는 대로 받아온 일을 했죠. 그 동영상 내용에서요? 예. 아닙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날 순방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순방 어쨌든, 의상 때문에 간 게 예.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날 어쨌든 그 피청구인이 입을 의상을 최순실 씨가 골라주는 대로 받아왔었던 일을 했죠. 그날 당시에 골라준 옷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옷이 거기 있어서 가지러 갔을 때 아마 운동화도 나왔을 텐데 운동화랑 그 옷들을 가지러 간 겁니다. 가지러 갔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그 증인이 주문을 해서 그 이제 받으러만 갔었는데 그때 최순실 씨를 만났던 건가요? 가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증인이 뭐 신발하고 뭐 이런 가방 등을 이제 제작 부탁은 증인이 하나요? 아니면은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날 그 운동화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뭐 가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색깔로 제작을 해주시고 어떤 사이즈로 제작하시고 하는 거는 증인이
주문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냥 그 만들어졌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면 가져오는 일만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증인이 그러니까 의상실에서 이제 최순실 씨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피청구인으로부터 그러면 뭐 옷이나 신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받고 가는 건가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 그 CCTV 찍힌 거 외에도 네. 증인은 피청구인이 입을 의상에 대해서 최순실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지시를 받거나 또는 주문을 받거나 그러면 최순실로부터 의상이 완성됐으니까 가져와라 뭐 신발 완성돼서 가져가라 이런 그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의상실을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그 최순실 씨는 중요 공식 일정이나 해외 순방 같은 경우에 피청구인이 입을 의상을 직접 골라주거나 직접 주문을 하거나 그래서 증인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이 맞죠? 다시 한번 말씀해 자, 주시겠어요? 질문이. 그 중요 일정이나 네. 해외 순방 일정 때 네. 일회성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최순실 씨가 피청구인이 입을 의상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의상실에 갔을 때 몇 번은 봤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네, 증인 또는 의상실 직원에게 네. 이번 내가 순방 때 또는 중요한 공식 일정 때 입을 의상은 어떤 색깔로 해줘? 라고 부탁하거나 주문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상은 그냥 의상실 직원이 스스로 피청구인의 주문도 없이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못- 왜냐하면 제작 과정을 옷이- 모른다는 건가요? 예, 과정은 어떻게 해서 모르고. 제작이 되는지 모릅니까? 네, 네. 그러면은 해외 순방 때 입을 수량 옷, 네. 뭐 구두라든지 네. 이런 액세서리 수량 비품은 청와대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해서 의상실로 가나요? 아니면은 의상실에서 통보를 받은 거를 받아오기만 하나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업무가 의상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가지러 가고 또 받아오고 또 수선사항이 있으면 또 전달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업무를 했지 디테일하게 그렇게 자세한 건 잘 자, 알지 못합니다. 증인이 그러면 의상실에 네. 요번에 옷 5벌 뭐 예를 들면 네. 신발 2컬레 이렇게 아니, 주문을 넣은 적이 의상실에서 있습니까? 신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의상실에 주문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피청구인이 직접 주문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피청구인이 좀 전에는 의상실로 전화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저한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없어. 말씀드렸어요. 예, 아, 예.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 말고 증인이 의상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네. 청와대에서 네. 비서관실에서 네. 증인 외에 네. 옷의 수량이나 색상이나 이런 걸 지정해주는 따로 상급 비서관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증인의 업무인데도 몰라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비서관이 지시한 바가 없으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증인은 그 외부로 나가서 의상 외에 네. 뭐 피청구인이 관저에서 사용하거나 먹을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기호품 등을 외부에서 받아서 그 관저로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4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2항도 물어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4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증인은 고영태 씨한테는 단 한 번도 전한 적 없고 피청구인의 신체 사이즈를 통보해 준 적도 전혀 없다 이렇게 제 진술했죠.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기억으로는 없다. 네. 그럼 고영태 씨는 증인으로부터 네. 그 피청구인의 신체 사이즈를 통보받아서 의상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작을 했다고
분명히 진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럼 증인하고 제가 헷갈릴 만한 사이즈를- 비서관이 있습니까? 네?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있습니까? 증인하고 헷갈릴 만한 증인 아니라고 하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텐데.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의상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고영태를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잘 알지 못합니다. 본 적 있습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의상실 왔다 갔다 했는데 고영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증인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럼 의미는 뭐예요? 고영태 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아는데 봤는데 친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 기억이 네. 없다. 그럼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하고 아니요, 본 어감상 기억이 본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자, 고영태가 그 의상실에서 직접 고용한 디자이너들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까? 근데 의상실. 제가 지금 고영태라는 분이 의상실의 직원을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그 말씀하신 말인지. 의상실에서 네,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직접 청와대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까? 네 초에 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의상 직원이 비표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헤어 메이크업처럼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등록이 돼 있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방문을 할 때 증인이 그 의상실 직원들을 이렇게 관저로 안내하고 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증인의 업무에 포함됐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건 왜 곤란합니까? 그냥 증인의 업무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걸 묻는 건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곤란합니다. 자, 공식 일정 때 입을 순방 때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온 게 왜 개인적인 일인가요?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일인가요? 아니 일을 한 거는 맞는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증인이 어쨌든 그 최순실 또는 의상실 직원으로부터 의상 넘겨받을 때 네, 의상실 직원이나 아니면은 의상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번 지불했나요? 매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중에 몇 번 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의상실에서 대금은 미리 통보를 받아서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비청구인이 직접 주셨습니까? 네, 그 의상실에서는 의상 대금에 관한 가격 자체가 안 매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벌로 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뭐 카드를 줬습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까? 주셨습니다. 네. 봉투로?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봉투에 서류 봉투처럼 이렇게 소리 봉투처럼 예, 봉투에 우편 담아주시면 봉투가 제가 네. 네, 우편 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대봉투?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거, 예, 노란 거. 예, 노란 일반 이런 좀 조그만 거 서류 봉투였던 것 같습니다. 소리 봉투에 네, 그러면 그 소리 봉투의 내용이 돈인지 뭐 소류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밀봉도 안 돼 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아니요,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주어라. 아, 돈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내용물은 개봉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밀봉이 돼 있는 상태였나요? 예, 전혀 그냥 본 적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이게 돈이다는 얘기 말고는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예, 금액이나 돈인지 그런 아닌지 건 확인을 전혀 한 적은 없죠. 네. 그러면 돈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확인이 이게 안 되는데. 만져보면 아니 의상실에 가면은 이제 가는 시간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 이건 당연히 돈이겠거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최근에도 주었습니다. 최근에? 네. 올 연말도 주었습니다.
증인 감출 거를 감추는 건 괜찮은데요. 명백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은 쭉 얘기를 해야죠. 이 의상실 심부름은 혼자 했습니까? 우리 증인 혼자서? 증인 외에 다른 행정관이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행정관이 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영선 행정관이 몇 번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그 주로 우리 증인이 하고 또 증인이 바쁠 때 이영선 행정관이 도와준 겁니까?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곤란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제 제 업무에 이외에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예, 그걸 잘 알지 함부로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위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지금 곤란하다고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이 사실을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하려면 아까 우리 주심 재판관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사유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려면은 어떤 사유인지를 소명을 해서 이거는 왜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근데 잘 구분이 안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그 피청구인에 대한 모든 업무는 보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그러면 제가 이런 처음에 거예요? 일을 받을 때 예. 그거는 업무상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누설하지 말라라는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렇- 취지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업무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네. 얘기할 수 없다 네. 이런 취지예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아닌 부분을 좀 가려서 예.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의상실에 가서 옷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진술할 때는, 증언할 때는 의상실 직원의 전화를 받거나 네. 상급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의상실에 갔을 뿐이지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아서 의상실에 간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니 돈을 줄 때는 직접 가라고 하셨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렇게 증언하다가 갑자기 피청구인께서 의상 대금을 주면서 의상 대금을 줘서 직접 갖다 줬다. 예. 이렇게 하면서 앞에 진술과 증언과 지금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물었을 때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아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의상실 직원이 의상실 직원이 연락이 오거나 상급 비서관이 지시를 내리면 내가 의상실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부지불식간에 피청구인이 의상 대금을 봉투에 담아줘서 가서 계속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앞에 진술은 대통령 지시를 간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지금 그 대금 문제를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지급했는지 최순실이가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아닙니다. 그것이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제가 전달한 거니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증인. 예, 그 잠깐만요. 제가 한번 교통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쟁점과 관련 없는 중복 질문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점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우선 지금 증인이 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명백히 이 자기 형사 책임이 있거나 네. 친인척이 형사 책임을 지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까? 근데 대통령님에 대한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개인적인 그 업무라는 사적 것도 영역이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됩니다. 그는 예?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정에서는 예. 객관적으로 증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 여기 법정의 증언이 네. 신빙성 여부가 이제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네. 그 경우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걸 명확히 밝히셔야 돼요. 이게 공무상 비밀이라는 게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개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상 기밀로 들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상실 직원이 왔는데 증인이 안내해 줬는지는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 안 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증인 자꾸 한 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재판관님께서도 주지를 하셨지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제 직무상 비밀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증인이 속한 관공서의 장은 거부할 수 없도록 증언 거부를 못하도록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내가 체득한 업무가 국가 이익과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소명을 하셔야지만 거부 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고 그걸 미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령상. 자, 그 전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 그러면 그렇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럼 의상실 직원으로부터 현금 영수증 발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금액을 알지 못하니. 자, 그러면 전달만 의상실 직원은 해줬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세월호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넣던가요? 아니 제가 주면은 그쪽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준 이유는 제가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증인 의상 대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상 대금을 주면 제 앞에서 막 세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 현금 영수증에 자, 대해 그러면 받은 증인, 적은 없습니다. 의상실에서 미수금, 납입금, 잔액, 이런 것들 그런 건 정산을 한 본 적이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산을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예, 증인 피청구인께서 의상대금을 주어서 예.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언제 그런 겁니까? 최근에 최근에 한 번입니까? 아니요 몇 번 있고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에도 했습니다. 우리 증인은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부터 네. 이 의상실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마다 갈 때마다 의상 대금을 대통령께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 그게 언제? 횟수가 기억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몇 기간이 번인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최근에만 의상 대금을 주었습니까? 최근에만 준 건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 주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정무인 대리인께서 이 쟁점과 관련된 사항으로 좀 압축을 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증인 청와대 행정관은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고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 직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좌 직원의 업무의 성격은 다 공적인 업무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비공식 업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의상 제작하고 하는 것도 다 공식 업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증인은 당시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피청구인의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고 네.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골라준 의상을 전달받았던 사실 있죠? 예, 동영상에 찍힌 걸 보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저한테 그걸 보여준 걸 제가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들고 있던 피청군의 해외 순방 일정표는 북극성이라는 명칭의 보안 문서였죠.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외교 순방 일정은 맞습니다. 예. 그게 외부에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된 비밀 문서라는 사실도 증인 잘 알고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에서 보면 증인은 최순실 씨가 꺼내준 그 해외 일정표를 보고도 네.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서 옷 골라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았던 이유가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습니까? 예, 제가 그 앞에서 한 게 아니고 뒤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 순방 일정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그 당시에 한복도 받고 최순실 씨가 한복이요? 이렇게 골라서 이 표시를 해준 게 여기 교민 만찬 이러면 한복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옷을 주고 증인은 뒤에서 네. 그 지시대로 옷을 수령하거나 했었던 역할을 했던 거 그런 아닌가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증인은 그 해외 순방 일정표를 못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일정표를 본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어느 일정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옷 번호에 자, 말씀하신 예, 거를 번호.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봤죠? 아니 해외 그걸 순방 일정표 그 당시에 봤죠? 네? 그 당시에 최순실 씨와 같이 있던 동안에 아니요 처음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동영상을 보고 언론으로 봤을 때 그게 북극성 일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 그러면은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게 그 일정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당시에는 건가요? 인지 자체를 못했습니다. 옷만 챙기느라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옷을 여러 벌을 챙겼을 텐데 야, 교민 만찬일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옷을 최순실 씨가 골라줬던 거 아닌가요? 아니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완성되는 그 날짜가 이렇게 번호대로 다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는 뭐다 이렇게 해서 옷이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진 않았다는 건가요? 네. 동선에 따라서? 네. 그 당시 최순실 씨가 해외 순방 일정 동선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다는 건가요? 증인한테? 동선에서 아니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그 최순실 그러니까 씨가 아는 일정을 거에 대해서 얘기한 놀라지 게 않았어요? 아니라 아니 일정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 순방에서 입어야 할 옷들이니까 챙겨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을 했던 걸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자면 언제는 뭐 누구 교민 만찬이고 어때는 네 뭐 그렇게 정확하게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48항 생략하겠습니다. 49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인은 이 의상실 지금 네네. 왜 아, 다른 동영상 의상실에서도 의상실이요?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동영상. 최순실 씨가 같이 나와 있는 의상실 네네. 그 신사동 네. 그 의상실 외에 다른 의상실에서 옷 가져온 적 있습니까? 원래 이 의상실 하기 전에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압구정동이었나요? 아니 압구정동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회사 근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로 간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럼 증인이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네. 옷을 이렇게 이제 계속 제작 의뢰하고 했던 그 의상실은 네. 위치는 바뀌었을지언정 뭐 디자이너나 직원들은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예 다 언- 직원 그때가 자체가 언젠가요?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14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초에 지금 신사동 그 지금 지금 나오는 그 동영상에 최순실 씨와 같이 나온 있었던, 네. 예.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2013년 그때는 정식적으로 직원이 들고 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갈 필요가 없어서 몰랐다는 건가요? 예, 그걸 몰랐었습니까? 네. 증인이 의상실을 출입할 때는 그 의상실 신사동 동영상에 의상실 나온 의상실은 제가 가봤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어느 의상실에서 가져온지 몰랐다. 네, 그러면 의상실 직원이 주로 옷을 갖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출입을 하면서 네, 직접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은 왜 네. 의상실 직원이 직접 갖다 주는 시스템에서 네. 왜 2013년 초부터는 증인이 외부로 나가서 옷을 받아오는 그거는 걸로 제가 알지 바뀌었나요? 못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예. 누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를 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억 못하나요? 네, 예,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한지는. 받아오라는 얘기를 네, 누구로부터 네. 들었는지도 네, 그 증인 그 이제 최순실 씨가 2013년경에도 몇 차례 의상 지원해 줬다고 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마주쳤다고 거기는 했었는데 거의 간 적이 동영상에 나온 장소에서 제가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많아야 몇 번일 것 같은데요. 그때 말고 어쨌든 제가 갈 최순실 일이 그 없었어요. 의상실에서 본 적은 있죠. 네, 그때 말고라도 최순실을 그 의상실에서 나와 있는 신사동 의상실에서 본 적은 있죠. 한 몇 번 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그래. 몇 번 간 적도 없는데 몇 번을 봤었으니까. 네. 자, 어쨌든 간에 2013년경이든 2014년 의상실에서도 그건 최순실 씨는 피청구인의 행사 일정, 순방 일정 미리 알고 있었죠.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근데 그게 있어야 옷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맞춰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하든 입으라고 하든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분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 증인 옷을 찾아갈 때 네. 피청구인이 입을 옷이에요. 네. 그러면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응? 네. 이 옷은 어느 일정 때 입으셔야 되고 네. 그때는 이 백을 빼시고 이런 걸 최순실 씨가 증인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했던 의상실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의상실 내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증인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순실 씨하고 이제 연락을 취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전화.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전화 온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52항 생략하고 53항 묻겠습니다. 자, 청와대 전 조리장 인터뷰 보셨다고 하니까 네. 인터뷰에서 2014년 12월 달에 정윤회 문건 파동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순실은 거의 매주 토요일 내지 일요일 오후 5시경 청와대로 들어와서 종호송, 안봉근, 이재만 등 속칭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청와대를 나갔다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네. 증인도 이렇게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후 최순실이 그 종호성, 안봉근, 이재방과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를 관저에서 청와대에서 한 사실을 알고 있죠. 아니,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5일 근무로 되어 있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나온 적이 아니요, 있다는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번 평균 안 나오고 나오나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요일은 거의 쉬었던 것 같고요. 일요일은 네, 나온 적이 일요일은 없다. 예, 일요일은 거의 제가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좀 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증인이 쉴 때 네. 피청구인을 수행할 또 다른 비서가 있었습니까? 관저에서. 그건 제가 없으면 이제 상관이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인수인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것 그런 같은데. 업무는 주말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회의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자, 주말에 네, 조리장은 한 몇 명 정도 출근을 합니까? 통상? 제가 주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주방 직원들은 저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기치료 아주머니, 홍부장 주사 아주머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죠.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재 원장도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54항) (55항) (56항) (56-1항) 은 생략하겠습니다. 57항 묻겠습니다. 증인, 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최순실을 청와대에서 봤어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한 달에 몇 번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몇 달에 한 번 왔을 적도 있었을 테고. 58항 묻겠습니다. 58항 생략하겠습니다. 59항 묻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전날, 이 2014년 4월 15일입니다. 네. 증인 4월 16일 날 오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니까 네. 그 전날하고 그날의 행적은 다른 날하고 좀 특별한 기억이 있을 전날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당일은 기억납니까? 당일은 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예, 상황이 워낙 위중했으니까 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전날 피청구인의 공식 일정이나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까? 전날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4월 납니까? 15일. 네. 4월 15일 날 전날 밤이에요. 네. 피청구인이 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그날 우리 증인은 몇 시에 퇴근했습니까? 퇴근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자,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밤 10시 이후 이전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러면은 증인은 그날 밤에 일과 종료 후에 네. 관저에서 대기를 하다가 관저에서 퇴근을 했나요? 관저에서 아닙니다. 본관에 내려가서 퇴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월호 사건 당일날 네. 증인은 몇 시에 출근했습니까? 제가 처음엔 본관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한 7시에서 7시 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저로 옮긴 시간 관저를 간 시간 언제입니까? 한 8시 3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증인은 그냥 세월호 사건 당일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공식 일정이 없을 때는 그냥 본관에 출근해서 네. 업무를 좀 호출하시면서 보다가 네. 호출을 하면 관저에 가서 대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럼 그날 8시 30분에 옮긴 것도 피청구인의 호출이 있었기 때문에 옮긴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냥 간 건가요? 호출이 있었습니다. 호출이 있었다. 네. 그럼 주로 증인은 피청구인은 어쨌든 증인을 호출하는 일이 작기 때문에 본관을 출근하더라도 주로 관저에서 만약에 피청구인이 관저에 있을 때는 관저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 거죠. 아니요. 본관에 있다가 호출을 하시면 올라갔습니다. 증인 그 세월호 사건 당일 오전에 네. 피청구인이 아침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아침 식사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8시 반에 가셨을 때는 네. 아침 식사를 하신 후인가요? 전인가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아마 후일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 네. 피청구인은 청와대에서 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 네.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63-1랑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을 놓아두고 네. 피청구인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한테요? 아니요. 피청구인이 어디 전화를 걸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잘 증인을 알지 항상 못하면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옆에 전화를 있을 때 건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를 업무상이든 개인적이든 연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네. 증인을 통해서 어디에 연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아, 아니면 저한테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의 네. 전화 연결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비서관이 있습니까? 행정관이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만 연결해주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한테 이렇게 저한테는 업무 연락이나 연결은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증인 그러면 세월호 사건 당일 낮 12시 이전에 네. 피청구인을 직접 이렇게 대면한 적 있습니까? 네, 오전에 8시 반에 올라갔을 때 호출을 하셔서 올라갔고 거기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 업무를 보았습니다. 누가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피청구인이 저를 호출하셔서 갔을 때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같이 했다는 그게 게 무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저한테 뭐 어떤 거를 말씀하셔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증인, 네. 증인이 업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증인이 이때까지 개인적인 업무, 비공식 업무. 비공식 업무잖아요. 네. 그 업무를 얘기하는 건가요? 같이 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